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 정상 간 한라인 등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 같은 조치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라고 보도했는데요. 첫 소식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끊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18년 4월 개설된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을 포함해 군 통신선 등 모든 당국 간 연락수단을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밝힌 시점은 오늘 정오부터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조치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어제 대남부서 사업부서들의 회의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검토하고 우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차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이튿날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북한 매체들은 날마다 대북 전단 항의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측이 오늘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은 남측의 개성연락사무소 연락 시도에 오전엔 받지 않았지만 오후에는 응답했습니다. 통상 연락사무소는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가 이뤄져 왔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동서해 군 통신선 통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바로 귀가한 겁니다. 업종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기각됐나요?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등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부정행위가 개입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위원들이 검토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소식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은 오늘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5% 성장한다고 전망했는데 5개월 만에 7.7%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원인은 단연 코로나19입니다. 세계은행은 현재 상황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과거 경제 위기는 금융과 전쟁, 유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생겼는데
이번 위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생긴 최초의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미국은 마이너스 6.1%, 유로존은 마이너스 9.1% 성장하는 등 주요 나라가 대부분 역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전망 대상국 중에서는 중국만 플러스, 구체적으로는 1%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따로 발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0.5%로 예상했고 나머지 지역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다만 중국을 빼면 동아태 지역 성장률이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라며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무역 감소와 관광업 위축 등으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 충격을 더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미 뉴욕시가 오늘부터 1단계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1만 명을 넘어섰고 20개가 넘는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비필수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택근무 조치를 시행한 지 78일 만에 부분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경제활동이 허용된 분야는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건설, 제조업, 도매, 소매업 등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1단계 정상화 조치로 최대 40만 명이 일터로 복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It is the day that we start to liberate ourselves from this disease, the day we move forward. 코로나 사태 이전 매일 평균 승객 830만 명이 이용했던 지하철과 버스도 사실상 정상화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 소독제 등도 비치해 놨지만 승객들은 예전에 비해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는 1단계에 이어 2단계 전문 서비스, 부동산, 3단계 식당 및 호텔, 4단계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단계별 정상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20개가 넘는 주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보고 속에 시위로 인한 확진자 급증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So we'll have to wait and see about the cases that come up.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전에 발병했다는 정황 증거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공개했다고 A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중국 우한시 병원들의 주차장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첫 발병을 알리기 석 달 전부터 주차된 차량들이 그 이전 연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So more cars to a hospital, the hospital is busier, likely because maybe something's happening in the community and infection is growing and people have to see a doctor. 또 지난해 10월부터 우한시 거주자들이 인터넷에서 기침이나 설사 관련 내용을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플로이드 씨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추도식이 고향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내에선 개혁 방안을 놓고 정치 쟁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로이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추도식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학창 시절 농구팀의 스타 선수로 활약하는 등 생애 대부분을 보낸 곳입니다. 경찰관들은 물론 공화당 소속 주지사까지 추도식장을 찾아 고인의 관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horrific tragedy I've ever personally observed. But George Floyd is going to change the arc of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마지막 추도식 날 온라인으로 첫 법정에 출석한 가해 경찰 데릭 쇼빈에게는 최대 15억 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에 나서자는 목소리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반영됐습니다. 법안 발표에 앞서 8분 46초간 추모의 시간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목 조르기 금지 등을 담은 경찰 업무 정의법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is specifically is a bill about accountability and consequence for bad behaviors by those who have been invested by society and the people with the ability to wear a badge and carry a gun.
다만 경찰 예산을 줄이자는 일부 시위대의 요구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가 경찰 해체를 선언한 가운데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경찰 개혁은 미국 내에서 정치 쟁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급진 좌파들이 경찰을 버리길 원하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라한 듯이 백악관에선 치안 담당자들과 회동을 갖고 대선 쟁점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강화된 방역 대책이 오는 14일까지 시행 중인데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동량과 모임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모임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입니다. 카페에 다닥다닥 붙어 앉은 회사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얘기를 하느라 마스크를 벗은 경우도 많습니다. 좁은 흡연장엔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자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말 수도권엔 유흥시설과 PC방, 학원 운영 자제 같은 행정 조치와 함께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이후 첫 주말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량은 어땠을까?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로 봐도 방역 강화 조치 이전보다 0.2% 줄었을 뿐입니다. 온라인 구매나 홈쇼핑 등을 뺀 카드 매출액이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량도 감소폭은 1%대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효과는 그다지 없었다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잡은 약속과 모임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특징을 우려하며 계속해서 생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유행까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어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했던 사례들은 모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11살 어린이가 손바닥 지문이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학대를 받다 주민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의붓 아버지와 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한 주민이 여자 어린이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급히 들어섭니다. 여자아이는 두 눈 주변이 시꺼멓게 멍이 들었고 얼굴 전체가 퉁퉁 부은 채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심하게 맞고 집에서 뛰쳐나온 11살 초등학생 A양. 손가락은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애가 막 덜덜 떨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는 상태. 예. 그리고 걷는 게 좀 불편했어요. A양 가족이 창녕으로 이사 온 것은 지난 1월. 이전에 3년 동안 다닌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단 사흘만 결석할 정도로 학교도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학교 문이 닫혀 있던 지난 석 달 동안 새 담임교사는 부모를 만나 인사를 하고 교과서와 어린이날 선물을 전하러 세 차례 A양 집을 찾았지만 부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00일도 안 된 신생아가 있으므로 감염의 위험으로 대면하기가 힘들더라고 그것을 당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양방향 영상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A양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1,700만 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몰래 결제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지난 3일 토스에서 이용자 8명이 자신도 모르는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회사 측에 신고했다며 피해 금액은 모두 938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나 해킹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3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득해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경기 낙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스피가 220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약보합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2.83포인트 상승한 2197.12에 코스닥은 1.76포인트 내린 751.2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간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S&P 500 지수가 올해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도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8거래의 연속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고 한화는 자사가 투자한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의 폭등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침묵을 깨고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흑인이 경찰의 공권력 과잉 사용으로 사망한 후 애플 등 회사가 인종차별을 비난했는데요. 지금은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그동안의 침묵을 깬 겁니다. No more. No more. Racism of any kind is divisive. It's ugly.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는 백인 우월주의를 없애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If the rest of the society is burning down around us, can't have a healthy company in a sick society. 백인 경영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기업에서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기업이 인종차별에 눈을 감지 말라는 소비자들과 자사 직원들의 강한 압력을 외면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에히메현 이마바리 씨입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으로 이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참가자가 10명을 넘어서 시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주 상담에 참가한 28살의 나카가와 씨입니다. 도쿄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도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생각에 지방 이주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このコロナがなかったらそういう話もあまりしてなかっ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が 가구와 의류 전시회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아마자키 씨. 그동안 도쿄를 떠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로 전환했더니 도쿄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아마자키 씨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이주 박람회에 참가했는데요. 관심 있는 지자체를 골라 담당자에게 지자체 지원 상황과 주거 환경을 확인한 결과 가을쯤 지방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지난달 5호 쇼핑 축제를 통해 17조 원이 넘는 온라인 매출을 올렸는데요. 6월에는 건전한 밤 행사를 추진합니다. 상하이시의 건전한 밤 행사는 밤에 나와서 쇼핑도 하고 야식도 먹고 볼거리나 서점을 둘러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하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세련되고 국제적인 분위기의 상하이 밤거리를 조성해 현재 계획된 행사만 180개가 넘습니다. 联动整个我们商铺做了一些连线的直播啊那么来促销这一次参与这一次的夜经济的这个活动 상하이시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말에는 지하철도 연장 운행합니다. 또 도심 전체의 야간 조명도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달 500개가 넘는 판촉 행사로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온라인 매출을 올린 상하이시.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온라인 판촉과 함께 오프라인 밤 행사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요. 사람들의 입양 문의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손의 유기견이었던 3살 난 마벨은 애완동물을 입양하세요라는 반려동물 입양 프로그램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Online e na página de Facebook tem as fotos dos cachorros que estão lá para adoção e eu fui olhando cada achando informação de cada e aí quando eu bati o olho nessa aqui. 보호소 측은 코로나19로 집안에 고립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반려동물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m, a procura está muito grande. As pessoas, por estarem mais isoladas, né, e privadas da sua vida normal, elas acabam depositando no animalzinho, né?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평소보다 더 증폭된 불안과 우울감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다 보면 잊혀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오늘은 홍콩 송환법 반대 투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송환법은 결국 철회가 됐지만 이 보안법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홍콩 내 친중, 반중 세력은 물론 중국과 미국도 홍콩의 운명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송환법 반대 투쟁의 시발점이 된 작년 6월 9일 이후 시위는 장장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송환법은 결국 철회됐고 홍콩 민심은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파의 압도적 지지도 몰아줬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악의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홍콩 보안법입니다. 홍콩의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피폐한 경제 탓에 저항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홍콩 시민들이 또 촛불을 들었습니다. 好愤怒啦！在香港一個兩制仲有冇啊？我哋社會嘅自由都冇咗。 한 홍콩 매체 조사 결과 홍콩 시민 37%는 여전히 행정장관 직선제 등 5대 요구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고 30%는 오히려 결심이 더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 300만 명이 보안법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 경고엔 중국 내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因为他们真正关心的并不是香港的所谓自由啊、权利啊，而是为所欲为的来破坏。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달에 한 번 열리는 걸 감안하면 홍콩 보안법은 빠르면 이달에 늦어도 8월에는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홍콩 입법회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하반기 내내 홍콩은 친중 반중 대결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러시아가 중단했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다음 달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운항 재개 우선순위 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일부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다음 달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도 운항 재개 우선순위 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일부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 RBC에 따르면 러시아가 항공편 운항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15개국에는 유럽과 터키, 중국, 한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다음 달 운항 재개 여부와 정확한 일자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했던 국경 폐쇄 조치도 어제부터 일부 완화했습니다. Подписано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выехать из страны, чтобы позаботиться о больных родственниках, проживающих в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а также для тех, кто едет на работу или учебу. 외국인의 입국은 러시아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러시아 코로나19 확진자의 41%가 집중돼 있는 수도 모스크바는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해온 주민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9 июня отменяется самоизоляция и пропускной режим. 이에 따라 이발소와 미용실 등이 오늘부터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과 카페는 오는 16일부터 야외 영업이, 23일부터는 실내 영업이 각각 허용됩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8,9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47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900여 명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최연호 감독 대행 체제로 새 출발한 한화가 1군 선수를 무려 10명이나 2군으로 보내는 파격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롯데전 15연패 마른 막자는 굳은 의지인데요. 이준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심 타자였던 이성열의 표정에서 당혹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부산 원정 합류를 위해 경기장을 찾은 이성열은 갑작스러운 2군행 통보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최연호 감독 대행 선임도 파격이었지만 1군 선수 10명을 물갈이한 건 프로야구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송강민, 최진행 등 주전급 선수 대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14연패에 빠진 지금 특단의 조치 없이는 부진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1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전체가 극심한 슬럼프가 지속되다 보면 역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몇 명 정도 좀 회복이 좀 필요할 거고. 팀 연봉 1위지만 1할 오픈 6리 빈타에 허덕이던 김태균. 그리고 지난해 한용덕 감독과 잡음이 있었던 이용규 2명은 1군에 남았습니다. 리더 역할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태균 선수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수 좀 최근에 부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러한 몸부림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리빌딩을 위한 유망주 육성도 없고 당장의 성적을 위한 공격적 영입도 없는 명확하지 않은 팀 비전이 문제입니다. 프런트와 현장의 소통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상황. 일부에서는 혁신과 체질 개선을 위해 외국인 감독의 필요성까지 제기합니다. 감독 교체가 한화를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성 분위기 전환에 그칠지 한화 선수단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사직으로 향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올라 현재 서울은 25.8도고요. 벌써 강릉은 30도를 넘었습니다. 지난밤 강릉과 양양에선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도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춘천과 대전, 광주가 34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경산이 3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 폭염의 기세를 꺾는 데 시원한 비만한 게 없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폭염은 수그러들겠습니다. 이때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급격하게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